연습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1번까지 보고 쉴게요. 연습 문제, 원가 방식 얘는 이제 조성 원가법 문제이고요. 이제 유제 문제에서 봤었던 건 간단하게 정말 이제 소지 매입비, 거기에다 조성 공사비 이 정도 더해가는 거였다면 제가 이제 기본 인문제 설명 드릴 때 조성 원가법에서 소지 매입비를 구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다시 토지 평가하는 게 소목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료 1번부터 제목을 한번 볼게요. 조성 전 소지 내역, 그다음 자료 2에 개발 내역 나와 있고요. 그다음 자료 3번에 공시지가 자료가 나와 있어요. 원래 이제 지금 문제상 보시면 가산 방식 조성 원가법으로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원래는 얘가 아예 필요가 없어요. 그쵸? 조성 원가법을 아예 문제를 줬으니까. 그냥 토지 가치를 평가하라라고 했다라면 이 공시지가 기준법도 쓰고 조성 원가법도 쓰고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아예 조성 원가법만 쓰라고 한 그런 문제에서 공시지가 자료는 원래 필요가 없는 건데 왜 이게 들어가 있었는지를 이제 자료를 보면 좀 판단해 봐야겠죠. 그래서 자료 4번에는 이제 거래 사례 나와 있고요. 자료 5번 가서 보시면 지가 변동률 나와 있고 자료 6번에 요인 비교 자료 해서 뭐 지역 관련된 거, 그다음에 토지에 관련된 게 조성 전, 조성 후, 그다음에 도로 조건 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들을 봤었을 때 어쨌든 조성원가법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준공 시점이랑 그다음에 거기에서 기준 시점까지 가는 게 필요할 텐데 일단 개발 내역을 가서 보시면 대상에 대한 것들은 개발 내역에 대해서 사례에 관련된 거라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대상을 공사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준공 시점 토지가액 구할 때는 시점 수정만 해줄 건데 근데 보시면 지금 공시지가 자료, 거래 사례 자료가 들어있고 뭐가 없었어요? 쭉 봤을 때. 소지 매입비가 얼마인지는 따로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지가 기준법과 거래 사례 비교법을 통해서 소지 매입비를 선정을 해줘야 되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렇게 소지 매입비가 들어가는 과정이 있다라면 목차 그냥 우리 배웠던 목차를 한번 다시 써볼 건데 첫 번째로 일단은 개요 써줄 거고 두 번째에 준공 시점에 토지 가액이 들어가죠. 그럼 여기에다가 소지 매입비, 조성 공사비, 기타 비용 등등 해가지고 다 합계 구해가지고 준공 시점 토지 가액을 구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준 시점 토지 가액을 구할 거고 여기서는 이제 2번에다가 시점 수정을 해줄 건데 요 준공 시점 토지 가액 구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첫 번째로 이자 가산을 해줬어야 되고 지금 이 문제에서 고려를 해줘야 되는 게 소지 매입비와 관련해서 소지 매입비를 그냥 줬다라면 거기에다가 이자만 고려해주면 됐겠지만 지금 소지 매입비가 없어요. 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항상 이렇게 중간에 소지 매입비를 구하는 과정에 들어가 있는 문제에서는 뭘 구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조성 원가법 전체를 통해서 산정하고자 하는 거는 뭐죠? 대지를 우리 구하고 싶은 거죠. 대지를 구하는 게 조성 원가법인데 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 소지 매입비, 이 소지 매입비를 산정하기 위해서 쓰는 공시지가 기준법, 거래사례 비교법. 얘는 뭘 구하기 위한 공시지가 기준법과 거사비죠? 소지죠. 그래, 소지를 구하기 위한 공시지가 기준법과 거사비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도 표준지 선정하실 때 소지 상태 골라주셔야 되는 거고 거래 사례도 마찬가지로 소지 상태의 사례를 선정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할 때 지금 대상매가는 대지인데 하면서 대지 공시지가를 선정한다거나 대지 사례를 찾아서 선정한다거나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정신 차리시고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이제 다 지우고 다시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전반적으로는 큰 목차는 가산 방식으로 가지만 중간에 소지 매입비 산정을 위해서 공시지가 기준법 거사비 소지 상태로 선정을 해줘야 된다. 일단 대상물권 내역을 좀 볼게요. 일단 N동에 소재하고 있어요. 아까 N동 자료 있었기 때문에 지역 자료 있었으니까 N동에다 일단 동그라미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밑에 여기 가서 그 다음에 얘는 전으로 이용하고 있는 5,000제곱미터짜리가 소지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용은 잡종지라고 하네요. 잡종지래요. 지목만 전이고. 그 다음에 기준 시점은 25년 8월 1일이다. 지가 변동률 옆에다가 일단 써놓을게요. 25년 8월 1일이 기준 시점이다.
그다음에 얘는 계획관리지역 내 소로 한 면에 접하는 토지로서 실제 이용은 잡종지이다. 소지 상태일 때는 개관의 이용 상황은 잡종지이고 그 다음에 소로 한 면이 도로 조건이구나. 아까 우리 도로에 관련된 거 있었으니까 뒤에 가서 일단 체크를 하겠습니다. 소로 한 면, 얘가 조성 전에 소로 한 면이다. 이거 체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일단 개발 내역 가서 볼게요. 개발 내역 가서 보시면 조성 공사비 95,000원. 이거 어디다 곱해야 되죠? 면적 뭘 곱하죠? 소지 면적 5,000제곱미터. 맞죠? 5,000제곱미터. 이게 조성 공사비 총액이 될 거고. 두 번째, 관리비, 부담금, 논지 조성비 등등 해서 이게 부대 비용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조성공사비 5%래요. 그러면 이제 1번 곱하기 0.05 한 개 부대 비용일 거고, 개발 이윤도 이것도 비용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는 조성공사비의 10%다. 그 다음에 감보율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가지고 뭘 구할 수 있죠? 대지 면적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대지 면적은 5,000 곱하기 1-0.35이구나. 그 다음에 소지 매입 시점 및 조성 완공 시점은 기준 시점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얘가 보시면 지금 소지 매입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조성 준공 시점, 기준 시점, 이거 원래 달라야 되는데 지금은 같대요. 그러면 이제 준공 시점 토지 가액만 구해주면 거기다 시점 수정을 할 필요는 없겠구나 라고 판단이 되죠.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일단 이제 얘네들을 다 더해 간다라는 거는 봤는데 아까도 생각을 하긴 했지만 여기까지도 와서 봤을 때 소지 매입비가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 소지 매입비를 산정을 해줘야겠구나. 그랬으면 이제 소지 매입비를 나와 있는 공시지가와 거사비로 산정을 해줘야겠죠. 일단 공시지가는 우리 선정할 건 없어요. 그냥 10만 원짜리 이거 하나 나와 있으니까 이걸로 해줄 거고 보시면 계획관리이고 도로는 상관없고 지목이랑 이용사항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잡이 잡종지예요. 잡종지로 이용사항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일단 첫 번째 공시지가 기준법을 하겠구나. 그러면 선정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표기해줘야겠죠. 소로 각지 얘만 지금 뒤에 가서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소로 각지 이건데 얘는 표준지 그리고 조성 전 소지 상태 기준했을 때 표준지. 그 다음에 얘는 밑에 가서 보시면 적정 시세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가 변동률은 그러면 우리 어쨌든 준공 시점이랑 기준 시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준공 시점에 토지가액 구할 때는 얘를 안 쓸 거예요. 시점 수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그럼 얘는 이제 언제 쓸까요? 소지 매입비 구할 때 공시지가 기준법 그 다음에 요 거사비 시점 수정할 때 사용을 하겠죠. 근데 소지 매입 시점도 기준 시점과 동일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 시점까지 시점 수정을 해줄 겁니다. 그랬을 때 요 공시지가 25년 1월 1일이죠. 25년 1월 1일이 공시지가 한정 시점이다 라고 체크를 해 놓을 거고 그 다음에 계획관리 지역의 지가 변동률 사용하겠죠. 그리고 이제 사례도 선정을 해줘야 됩니다. 사례 선정을 해볼 건데 일단 2개 있어요. 2개 중에 뭘 고를 거냐? 뭘 고르는 게 맞을까요? 첫 번째 거는 잡종지, 두 번째 거는 주거용 대지. 잡종지. 그래서 사례 2번 지우고 얘를 가지고 거사비를 해주겠구나. 아까 표준지는 N동이었는데 이 사례는 G동이에요. 그래서 여기 N동에다가는 표준지, G동에다가는 사례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그다음에 사례 지금 보시면 거래일자는 25년 7월 1일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25년 7월 1일이 얘는 사례다. 거사비 시점 수정은 이렇게 해준다. 적어두시고 그 다음에 거래 금액 나와 있고 3억 7,500. 그 다음에 기타 사항의 개관 지역, 용도 지역 동일하고요. 소로 한 면에 접했다. 그 다음에 친인척 간의 사례로 시장가치 10% 저가 거래다. 그럼 얘가 저가 거래됐으니까 사례는 90일 거고 대상은 100 이렇게 들어가 사정 보정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소로 한 면이니까 얘도 소로 한 면이 이건 사례다. 기존 전
토지 상태일 때 사례다. 이거 체크를 해 놓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도로 조건 외의 다른 개별 요인들은 조성 전 봐야 될까요? 조성 후 봐야 될까요? 뭐 볼까요? 일단 왜 나와 있어요, 이거? 어쨌든 이거 개별 요인으로 넣으려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 개별 요인은 어디다 써요? 뭐 할 때 써요? 소지가액 구할 때, 공시지가 기준법 거사비 할 때 쓰죠. 그럼 조성 전이에요, 조성 후예요? 조성 전이죠. 그래서 얘 아니고 요거 기준해서 개별 요인 산정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요거는 대상은 일단 98이고 표준지는 쓸 거고 거래 사례는 1번 골랐죠. 그래서 요거 지워놓고 요걸로 산정을 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 할 거, 그 다음에 거사비 할 거까지 다 봤어요. 그러면은 이거 헷갈리니까 과목차 한번 잡아놓고 답안 작성 가보겠습니다. 과목차는 여기다가 공란에다 잡아주면 되겠죠. 일단 첫 번째로 개요 적어주시고, 두 번째로 준공시점을 토지가액 구할 건데, 근데 얘는 준공시점 토지가액, 기준시점 토지가액 똑같죠. 그러니까 굳이 준공시점 토지가액, 기준시점으로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조성 원가법으로 목차를 크게 잡아주시고 그냥 준공시점 토지가액의 목차를 펼쳐나가시면 되는 거죠.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소지 매입비가 들어올 건데 얘를 산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얘는 1번에 공시지가 기준법, 그 다음에 2번에 거사비 쓸 거고 얘는 이제 표시지계그로 갈 건데 이 개별 요인은 표에다가 체크를 해놨고 지역 요인은 대등했었고 그 밖은 시세 반영해서 1.00이었죠. 시점 수정치는 지변율 옆에다 정리해놨고 그 다음 이제 거래 사례는 일단 사례는 1번을 선정해줬었고요. 면 요렇게 들어갈 건데 사례 사정 보정이 있었고 이거 산식 적어놨었고 시점 수정 가서 보면 되고 지역 요인은 얘 달랐었죠. 얘 다른 지역에 있다라는 걸 체크해놔야 안 빼먹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개별 요인은 이제 표에다가 정리를 해놨고 면적은 이 사례가 4,000제곱미터이다라는 거 지금 굉장히 자세하게 쓰고 있는 건데 이런 거 안 써놔도 이거 보면 쓸 수 있다 하면 이렇게까지 안 쓰셔도 되는 거고 이거 없으면 너 헷갈려서 답은 못 쓸 것 같다 하면은 더 자세히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공시지가 기준법 거사비 2개 썼어요. 그러면 어쨌든 뭔가 하나로 결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결정이 들어갑니다. 아직 우리 시상가액 조정에 대해서 배우진 않았는데 일단 멘트 쓰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제대로 시상가액 조정 금요일에 기본 입문 시간에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결정 가서 소지 매입비를 결정을 해주고 어차피 소지 매입비 기준 시점에 들어가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자 가산해줄 건 없죠. 그럼 이대로 그냥 들어가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조성 공사비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비용들 해가지고 그러니까 추가 5%랑 업자 이윤 10% 들어가 있는 거 있었죠. 그래서 이것까지 해줘서 다 합계를 구해줘야 이제 조성 원가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산정이 되겠죠. 그럼 답안 작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문제 1번. 얘는 15점이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 개요. 감정평가 개요는 지금 이 N동 100번지 소재 토지의 조성 후 대지 상태의 토지 가치를 뭘로? 조성원가법으로 산정을 하겠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대지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소지를 봤던 건 중간에 소지 매입비를 구해야 되니까 소지 상태를 계속 봤던 거지. 결국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대지입니다. 대지 상태의 소지 가치를 조성원가법으로 산정함. 그 다음에 이제 기준 시점은
언제였죠? 2025년 8월 1일이다. 체크를 해놓고 두 번째 이제 조성 원가법 목차로 크게 잡아줄 거고 첫 번째는 소지 매입비가 들어오죠. 소지 매입비는 산정을 할 거예요. 1번은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그래서 얘는 뭐 표준지는 우리가 선정한 게 없었기 때문에 굳이 목차 잡을 필요 없을 것 같고 시점 수정치부터 시점 수정치. 시점은 25년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8월 1일까지 이고 그 다음에 개관 걸 적용을 해줄 거죠. 그래서 산정을 해보면 여기 이게 6월 거니까 1.01459 곱하기 1 플러스 0.00434에 6월까지 나온 거니까 7월 31일 더하기 8월 1일 하루까지 하고 분모는 30일 들어가겠죠. 그래서 시가 변동률 산정했을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지역 요인은 대등했으니까 굳이 목차 안 잡을게요. 개별 요인 비교치만 비교치 잡아줄 거고 조성 전 기준이었죠. 그래서 분자는 98, 분모는 101. 그 다음에 도로 조건은 따로 나와 있었고 표준지는 소로 각지. 그래서 표준지 85 분모. 그 다음에 분자는 소로 하면 80 이렇게 들어갔었죠. 개별 요인 산정해 주시고 그 밖에 요인도 1이었으니까 바로 시산 가액. 이건 10만 원에서 표준지 10만 원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10만 원 시점 수정 산정한 거 넣어주시고 지역 요인 1이었고 개별 요인 산정한 거 그 밖의 요인은 1.00이었죠. 그러면 단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 사례 비교법. 거래 사례 비교법 해서 일단은 얘는 사례 선정부터 들어가줘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사례 선정. 그래서 조성 전 잡종지 기준 사례 몇 번? 1번을 선정을 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정보정. 사정보정은 3억 7,500 이게 거래 가액이었고 그 다음에 이게 저가 거래였죠. 90분의 100 해서 정상 거래 가격 얼마다 산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점 수정. 시점 수정치는 이거 우리 밑에 표에다가 써놨죠. 25년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구해주면 된다. 얘는 그러면 6월에 평균치 가지고 1 플러스 0.00434에 30분의 2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점 수정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지역 요인 있었죠? 얘는 지역 요인 비교치. 그래서 대상은 N동, 사례는 G동인데 N동이 G동에 비해 2% 열세이니까 얘는 G동이 100, 사례가 100, 그 다음에 N동이 98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0.9801일 거고 그 다음에 5번 개별 요인 비교치. 개별 요인 비교치는 일단 조성 전 분자는 98, 사례는 1번인 100. 그 다음에 도로 조건은 똑같았죠. 1 해서 구해주시면 되고 100분의 98이니까 0.98이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시산 가액. 그래서 얘는 앞에서 사정 보정한 이 정상 거래 가격에서 비워놓고 그다음에 여기서 시점 수정한 거 산정한 거 넣어주시고 지역 요인은 0.98 그다음에 개별 요인도 0.98 그리고 면적은 아까 우리 써놓은 게 사례가 4,000제곱미터였죠. 그래서 4,000으로 나눠주셔야 단가가 나올 거고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3번 그래서 소지 매입비가 얼마인지 결정을 해줘야겠죠. 결정은 어떻게 하냐면 금요일에 배울 건데 이거는 그냥 알아만 두세요. 지금은 멘트 가서 예시답안 가서 멘트 이렇게 쓰는구나 보시면 되고 어떻게 하냐면 이거 우리는 일단 문제를 푸실 때
자료가 나와 있으면 쓸 수 있는 방법은 전부 적용을 해야 합니다. 전부 적용을 하고 여러 가지 시상가액이 있을 때 일단은 얘네들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우리 일단 감칙상의 주된 방법이 있죠.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이고 건물은 원가법이고 그 주된 방법을 다른 방법 여기서는 거사비, 주된 방법은 공시지가 기준법일 텐데 거사비로 공시지가 기준법이 적정한지 검토하는 방향으로 일단 시상가액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합리적이다라는 거의 판단 기준은 얘네 시상가액이 유사한지 대체로 한 15% 내외 이 정도 넘어가게 되면 이제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조정의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15% 내외로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얘는 그 거사비에 의해서 공시지가 기준법이 합리적이다라는 게 인정이 되면 결정은 주된 방법으로 가는 거고요. 그 15% 넘어가서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어떤 별도의 방법으로 뭐 평균을 때리던 아니면 공시지가 기준법이 적합하지 않다 해서 거사비로 가든 반대로 거사비가 적절하지 않아서 공시지가로 가든 어쨌든 조정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봤을 때 시상가액이 비슷하게 나온다면 공시지가 기준 가액으로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쭉 해서 뭐 감칙 12조 1항 및 14조에 따른 공시지가 기준법을 그다음에 감칙 12조 2항이 검토하라는 규정이에요. 12조 2항에 따라서 거사비를 검토했더니 합리성이 있다. 양자 유사해서 합리성이 있다. 그래서 감칙 12조 1항에 따라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썼다 칠게요. 문장이 길어서.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결정하면은 소지 매입비 얼마다? 라고 나오겠죠. 그럼 소지 매입비 된 거고 소지 매입비에서 끝나면 안 되죠. 두 번째 이제 조성공사비 여기부터는 이제 뭐 무난하죠. 시작한 고려할 것도 없으니까 95,000원에다가 얘는 대지가 아니라 소지 면적인 5,000제곱미터 기준으로 산정. 그다음에 3번 기타 비용 해서 일단은 이 조성공사비 구해놓은 거 여기가 빈칸이겠죠. 아직 안 구해놨으니까. 여기에다가 0.05 더하기 0.1 해주시면 기타 비용 총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토지의 가치는 다 더해준 거죠. 1번에다가 2번에다가 3번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총액이 나올 거고 만약에 얘가 중간에 들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면 얘도 단가를 구해줘야 되는데 단가는 그럼 면적 뭘로 구해요? 뭘로 나눠야 되죠? 5,000? 아닌 것 같죠? 5,000 곱하기 1만에서 0.35한 대지 면적으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누기 5,000 곱하기 0.65한 면적으로 넣어주시면 단가가 나오겠죠? 여기까지 해주시면 이제 문제 1번까지 받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바로 진행할게요. 50분에 기호시